옥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야, 기호 오빠와 나는 20년 전부터 함께 지냈어. 20년.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자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팀목? 그럼 나는 뭐였니? 가족은 뭐였니? 20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사입니다. 오늘은 75세 정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자매처럼 여겼던 40년 지기 친구, 둘 사이에 숨겨진 20년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분노와 절망 끝에 정자 할머니가 내린 놀라운 결정은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윤정자는 75세입니다. 남편 박기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의 북적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집안은 이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남편이 즐겨 신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 옆 탁자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다가 덮어둔 신문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어도 누구와 함께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지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씨에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비 오는 날이 참 좋네요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습관적으로 찻잔 2개를 꺼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차 시간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자 여사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한강의 김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박기호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공증받으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기 시작한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정자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에는 5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남편이 자신에게 남기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한 줄이 정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빌라 201호 공동명의 고 박기호, 김옥순. 정자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옥순. 4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니며 자매처럼 지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왜 옥순이의 이름이 남편의 유언장에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15년 전에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옥순 여사님과 함께 소유하고 계시던 재산입니다.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이라면 정자가 큰 수술을 받고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편과 옥순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옥순 여사님께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옥순이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남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정자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고 옥순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채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김옥순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믿어왔던 친구,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비밀이 드러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옥순이와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15년 전 정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기에 일들이 조각조각 기억났습니다. 그때 옥순이는 정말 자주 집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자가 수술 후 회복이 늦어져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옥순이는 거의 매일 정자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호 오빠 혼자 두면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테니까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던 옥순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정자는 그때 옥순이의 호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는데 옥순이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옥순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전을 부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자가 퇴원한 후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옥순이가 집에 와서 언니, 오늘은 제가 전을 부쳐드릴게요. 언니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요라고 말하며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 정자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옥순이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기호 오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요, 옥순 씨. 정말 고마워요. 기호는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는데 옥순이가 요리할 때마다 부엌 근처에서 맴돌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평소 부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옥순이가 올 때만은 달랐습니다. 정자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옥순이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옥순이가 오는 날이면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옷차림도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정자는 그저 친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사실 가끔씩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옥순이와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든 적도 있었고 옥순이가 집안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옥순이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만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위로 떨어져 화면을 흐렸습니다. 정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비가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정자는 옥순이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초구 방배동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정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방배동에 도착한 정자는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가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정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곧 옥순이를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해 보였습니다. 외벽은 연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각 세대마다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1층 앞 작은 정원에는 노란 국화가 예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자는 201호라고 적힌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유언장에 적힌 그 집이었습니다. 문패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옥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자야? 옥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소박한 집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정자를 보며 옥순이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들어와. 옥순이는 정자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정자는 집안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는 편안해 보이는 베이지색이었고 TV 앞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 집이 옥순이와 남편의 공동 소유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 기호 오빠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옥순이는 자연스럽게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옥순이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고 손놀림도 평소보다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찻잔을 꺼내면서도 자꾸 정자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오늘은 왠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옥순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추고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왜 그랬어? 나랑 40년을 친구로 지낸 너잖아. 정자는 유언장에서 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옥순이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옥순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났습니다. 옥순이는 멍하니 정자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정자는 옥순이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옥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씩씩하고 당당했던 옥순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말했어.
내 옆에 정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같이 살자고. 내가 싫지 않다면.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옥순이 사이에 불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옥순이의 말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정자와 옥순이가 함께 살기를 바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옥순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사실은. 옥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옥순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정자야, 나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말해야겠어. 기호 오빠와 나는 20년 전부터 함께 지냈어.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 전이면 정자와 남편이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였죠. 20년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해? 내가 둘째 딸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쁠 때였어. 그때 기호 오빠가 혼자 교회에 오시는 일이 많아졌거든. 너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고 오빠는 집에서도 외로워 보이셨어. 정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의 결혼 준비 때문에 몇 달 동안 정말 바빴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맞춤, 혼수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오빠랑 나는 교회에서 자주 마주쳤어.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점점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지. 오빠도 외로우셨고 나도 혼자 살면서 외로웠거든. 옥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옥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지도 사랑을 말하지도 못했어. 그냥 말없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뿐이야. 그 사람이 외로워서였는지, 내가 외로워서였는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자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과 친구가 자신 모르게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자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버팀목? 그럼 나는 뭐였니? 가족은 뭐였니? 정자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40년을 믿어온 친구가 자신 뒤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정자의 반응을 보며 더욱 울먹였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차 한잔 마시는 정도였어.
오빠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하시니까 가끔 집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그랬어. 정자는 그제야 왜 남편이 가끔 옥순 씨가 반찬을 해다 주셨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자는 친구의 호의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집도 그때 마련한 거야. 오빠가 나를 위해서 혼자 사는 내가 안쓰러우셨나 봐.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여기서 함께 살지는 않았어.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어. 옥순이의 설명을 들으며 정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순수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관계였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너희들은 그렇게 지낸 거니?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자야.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자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지난 2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때때로 보여주었던 미묘한 변화들, 옥순이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어색한 순간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호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니? 정자의 질문에 옥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했어. 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다만, 오빠도 사람이니까 외로울 때가 있었던 거지. 특히 너희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정자는 옥순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와 20년을 보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자야,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옥순이는 정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너라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혹시 나중에 내가 외로우면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하셨어.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정자는 고개를 돌려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서 정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옥순이는 정자의 뒤를 따라오며 계속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자야, 잠깐만. 내 말 좀 더 들어봐. 옥순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자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옥순이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친구가 자신 모르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자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남편의 흔적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남편이 남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책, 남편이 좋아하던 차, 한 잔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던 모습들, 가끔 보여주던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모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밤새 꿈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멀어져 가고 있었고 정자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정자는 계속 외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던 거야? 나한텐 누구였던 거야?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보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정자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정자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지만 정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주일 예배였지만 오늘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옥순이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교우들이 남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옥순이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정자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옥순이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는 교회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정자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긴 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자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40년을 믿어온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찢으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결국 사진을 찢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자는 그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남편 부분만 접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접어둔 후 다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사진이 되었지만 지금 정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그 후로도 계속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외로움마저도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씩 정리되어 가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정리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정자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계속 혼자 지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마침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의 물건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만 책들, 볼펜, 안경집, 그리고 작은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몇 권의 작은 수첩들이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수첩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메모들이었지만 가장 오래된 수첩에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수첩을 펼쳐보며 남편의 필체를 따라 읽어나갔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점점 읽어가면서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중간 부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옥순 씨와 교회에서 차를 마셨다. 정자는 미영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나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옥순 씨가 집에 와서 저녁을 해주셨다. 정자가 병원에 있어서 집이 너무 조용하다. 옥순 씨와 이야기하니 외로움이 덜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가 수술로 입원해 있던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수첩을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자는 좋은 아내다.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 아이들도 모두 독립했고 정자도 바쁘다. 옥순 씨는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정자의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이었습니다. 정자와 옥순, 나의 두 세계. 하나는 가족, 하나는 친구. 가장 외롭지 않은 하루는 두 사람 모두가 내 곁에 있었던 날이었다. 정자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둘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둘에게 의지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집어들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정자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옥순 씨 없이는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정자가 알면 상처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옥순 씨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실 텐데 나도 정자 없이는 너무 외롭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일까? 정자는 남편의 고민과 갈등이 고스란히 담긴 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자와 옥순 씨 모두에게 미안하다.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자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옥순이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둘 사이의 갈등을 우려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외로웠고, 옥순이도 외로웠고, 정자 자신도 지금 이렇게 외로웠습니다. 어쩌면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읽고 나니 조금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옥순이에게 의지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순이도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남편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옥순이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두고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옥순이에게 다시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서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도 있었고 무엇보다 4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자는 간단히 몸단장을 하고 다시 방배동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갔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옥순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옥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옥순이는 정자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듯 했습니다. 정자야, 어떻게? 옥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옥순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구수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옥순이는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해. 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앉아 있어. 금방 될 거야.
옥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옥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저녁 시간에 국을 끓이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늘 이렇게 밥을 했니?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정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응, 내 남편 좋아하던 된장국. 옥순이의 대답에 정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옥순이가 지금도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옥순이는 국그릇에 따뜻한 된장국을 담아 정자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보니 정자는 갑자기 배가 고파왔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된장이 진하고 구수했고 두부와 파가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맛이야라고 말하던 그 된장국이었습니다. 맛있다. 정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국을 마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동시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옥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옥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호 오빠를 빼앗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서로 외로웠을 뿐이야. 정자는 옥순이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서로 외로웠다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옥순아, 나도 기호 수첩을 읽어봤어.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호도 많이 고민했더라. 너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둘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어. 옥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남편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자는 국그릇을 다시 들고 한 숟갈 더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떠올랐습니다. 옥순아. 정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옥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이도 정자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살아도 되니? 정자의 질문에 옥순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옥순이의 얼굴에 눈물겨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도 되니? 옥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도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어. 기호 오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 하지만 감히 먼저 말할 수는 없었어. 정자는 옥순이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대로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혼자 지내는 외로움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정자는 옥순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옥순이는 망설임 없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우정이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자가 옥순이의 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만의 생활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는 시간이 달랐지만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경 정자와 옥순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자를 위한 스웨터를 뜨고 있었고 옥순이는 방석 커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색깔이 참 예쁘네. 옥순이가 정자의 뜨개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실로 짜고 있는 스웨터는 정말 예뻤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작년에 만들어준 스웨터도 파란색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각자의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몇 달째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가끔 남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살아가는 두 여자의 침묵 속 동행이었습니다. 정자야, 차 더 마실래? 옥순이가 빈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찻잔도 내밀었습니다. 옥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새로운 차를 우려왔습니다. 따뜻한 현미차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고마워. 정자는 찻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혼자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차를 우려주고 누군가와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뜨개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와 가끔씩 찻잔을 놓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자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더라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도 소중했지만 지금 옥순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자야, 내일 마트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옥순이가 뜨개질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장보기도 함께하고 가끔 동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그래, 우리 김치도 떨어져 가고 있어. 정자는 대답하며 스웨터의 소매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옥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자도 뜨개질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가서 옥순이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옥순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옥순이의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정자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혼자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옥순이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정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밤이 무섭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옥순이가 옆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플 때는 서로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남편 생각이 나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과 옥순이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함께 지내기를 바랐던 남편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남편이기에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옆방에서 옥순이가 잠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마트에 가고 함께 오후를 보낼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동행,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